오늘은 선생님이 의상 디자인이랑은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이 읽고 감명 깊었던 책을 먼저 소개하는 수업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해. 선생님이 자기계발서적이랑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소은이한테 소개해보려고. 여태까지 계속 어려웠던 복식들 배우고 했잖아. 좀 쉬는 타임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재미있는 얘기로 가져봤어. 책 얘기를 가끔 선생님이 재미있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읽은 책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감정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내놔보려고 해. 그 의상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우리가 가르치고는 있지만, 어, 선생님이 소원이의 멘토 선생님이잖아. 멘토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고, 목차라는 책 소개 먼저 하고, 저자 소개, 본문 내용하고, 최종 요약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결론해줄게. 자, 오늘은 23주차 수업이고, 선생님이 컴퓨터가 고장나서 한 주 미뤄지긴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24주차, 25주차 선 딱딱 맞춰서 보내도록 현재 노력을 할게. 늦어져서 미안하고, 오늘은 그래서 쉬는 타임으로 준비해봤으니까 쉽게 봐줬으면 좋겠어. 자, 먼저 책 소개를 보면 표지는 이런 책을 선생님이 읽었어.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거고, 취업 경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대학생.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읽기 시작을 했어. 취업 경쟁 속에 있는 선생님이 대학생이잖아, 따지면.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과, 감정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은 직장인에서 속풀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감정 카운슬링 책인데, 소원이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이런 숙제도 있고 저런 것도 안 맞고 누가 뭐 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화도 있을 수가 있어.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도 일이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마음도 들고 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게 될 거야.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이거든. 그냥 소원이가 읽기에는 좀 글도 많고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쉽게 풀이해봤으니까 소원이 읽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했으니까 한번 보자. 자, 저자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시고, 저자는 함규정 씨로 비즈니스 감정 코치 전문가시래. 이런 센터장을 맡고 있고, 이 책 말고도 감정에 휘둘리는 아이, 감정을 다스리는 아이, 이 책을 또 지었다고 하셔. 자, 그래서 총 4장으로 이게 책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제 1장 같은 경우는 감정관리 왜 해야 할까라고 해서 내 감정에 기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세하게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자, 맨 처음에는 짜증나, 화나, 우울해 이 딱 세 가지 감정만 느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내 감정에 귀 기울이라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왜 귀 기울여야 할까? 자,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믿는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 소원이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감정인데 감정을 느끼지 않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믿어. 왜? 감정은 사람들은 짜증나, 화나, 우울해 이런 것들만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해. 소원이나 감정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기 때문에 더 행복하지 않다고 믿는데, 그러나 우리 안의 감정은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고 해. 자, 소원이 손, 발, 눈, 코, 입, 다 필요가 있지. 손도 손만의 필요성이 있고, 발도 발만의 필요성이 있고, 눈은 앞을 봐야 되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은 밥을 먹어야 돼. 이런 것처럼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야. 감정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건데, 짜증나, 화나, 우울해 이런 세 가지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이라고 해서 느끼면 안 좋아, 행복한 것만 느껴야 좋아 이렇긴 한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짜증나, 화나, 우울한 이 감정들도 느껴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 자,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는 감정을 느끼다라고 해서 내 감정이 지금 짜증나 있는지, 화나 있는지, 우울한지, 행복한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 자, 그래서 단, 감정을 느끼는 게 첫걸음이긴 하지만 단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고 강박관념을 갖지 말자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꼭 감정을 느껴야 해. 내가 친구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 친구가 너한테 부탁을 했어, 소원아. 근데 내가 거절을 못하겠어. 왜 거절을 못할까? 왜 그럴까? 내 감정은 지금 뭘까? 이래서 꼭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만 해. 강박관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감정을 어떤지 느끼는 정도로만 느끼자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왜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감정을 제대로 알아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감정을 느낀다는 것의 의미인데 자, 이런 것처럼 뭐라고? 내가 화를 냈다고? 아이고, 자꾸 뜨네. 아이고. 자, 사진처럼 뭐라고? 내가 화를 냈다고? 내가 언제? 네가 먼저 화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 그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화를 냈어.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옆에 사람이 보던 사람이 어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나요? 했더니 적반하장 뜻 알지 소원아? 뭐라고? 내가 화를 냈다고? 내가 언제? 네가 먼저 화냈잖아 하면서 자기가 심지어 화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왜 화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화낸 것도 몰라. 근데 옆에 사람은 보기엔 이 사람이 화를 냈어. 그럼 화를 낸 거야. 근데 본인은 화를 낸 건지 모르는 건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나치게 긍정적인 당신은 괜찮지 않다. 의외지, 소원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람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 늘 긍정적인 태도로 갖는 게 과연 또 좋은 일일까? 라고 의문을 또 갖고 있어.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느끼면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취급을 한대. 내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 안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패배자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긍정적인 상태가 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한다고 해. 그런데 과연 이것도 좋을까? 긍정적인 태도만 갖는 게 과연 좋을지 의문이야. 자, 보는 것과 같이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어. 음과 양이 있듯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골고루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해서 너무 긍정적인 것만으로도 좋지만은 않다고 해.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짜증나, 화나 이런 감정들도 다 필요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도 골고루 느껴야 건강한 것이라고 해. 소원이가 너무 이 사람 짜증나, 너무 지금이 화나 이런 감정이 느낀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는 일과 인생에 성공하기 위한 열쇠로 감정 관리라고 하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잃게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해서 특히 뇌와 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이잖아. 소은이가 학교 반에서 1등이야. 월급도 엄청 많이 받아.
그렇게 돈도 많이 벌어. 근데 건강이 잃어버렸으면 쓸모가 없잖아. 그런데 건강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대. 그 어떤 박사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뇌졸중,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들 2시간 전에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 그래서 화는 마치 뇌에 독약이 붙는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데 이게 뇌에도 굉장히 안 좋다는 결과가 있대.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을 읽는 것이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게 돼 있어. 아무리 착해도 성격이 화를 많이 내고 팍팍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보이겠지. 그럼 친구들도 잃고 주변 사람들도 잃는 모습이야. 잃는다고 할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로 목표를 잃는다고 했는데 소은이도 새로 나이 먹거나 새로 계약을 하거나 방학을 하거나 하면 목표를 정하게 되잖아. 그 목표들은 대체로 딱 정해져 있는데 정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하면은 생각 그 목표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다고 해. 한 번 지키지 못한 목표는 깨지면 내 목표가 한 번 깨지면 지키기 힘들잖아. 그런 것처럼 목표를 잃는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잃게 되는 것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들을 위해선 감정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장 이야기인데, 제2장, 감정에 휘둘리는 당신, 혹시 이런 사람인가요? 해서 유형별 감정 클리닉인데, 이렇게 목차가 일어나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이야기,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사람들에 대한 실제 이야기들이 나와. 자, 맨 처음에 대한 이야기는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건 손해잖아요 라고 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선생님도 약간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 감정을 보여주질 않아. 화났어도 화난 티를 안 내고 짜증이 났어도 짜증난 걸 잘 안 보여줘. 그런 사람들은 왜 내 감정을 굳이 사람들이랑 공유를 해야 해? 라는 의문점이 들 거 아니야. 사람은 근데 누구나 감정을 나누면서 가까워지게 돼 있어. 감정을 나누면서 가까워지게 돼 있는데 내 감정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 선생님이 소원이가 잘하는 걸 칭찬을 안 하고 소원이가 좋은 걸 티를 안 내. 선생님이 소원이가 좋아. 근데 좋은데 티를 안 내. 그러면 과연 가까워질 수 있을까? 소원이는 그럼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과연 나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점이 들면서 다가오기 어려웠을 거야. 선생님이 소원이를 좋아하는 티를 내면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소원이도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다 보여줄 비밀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보여주면서 가까워지면서 친해지는 게 맞다고 봐. 그 다음에 대한 사람 이야기는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저도 화내기는 싫어요. 그런데 화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라고 하는데, 과연 화를 내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을까? 화를 내서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감정이 섞이면서 상대방이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할 수 있어. 또한 이거는 연구 결과인데 화를 낼수록 연봉은 낮아진다고 해. 화를 자주 내는 여성 직장인과 그렇지 않은 직장인에 비해 연봉이 평균적으로 3분의 1가량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 남성보다 여성 직장이 오히려 더 그런 편파가 많다고 하니까 화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될 필요도 없고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게 좋게
대화로 풀어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빈틈을 보여주기 싫은 완벽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완벽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완벽주의자들이 있어. 근데 완벽주의자보다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해. 완벽함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틀 안에 갇히기가 쉽대. 그래서 시야와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융통성이 없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완벽할 필요 없고 인간미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꼭 이걸 완벽하게 해야 돼 라고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해. 그 다음 또 항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부탁을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도 어렸을 땐 친구들이 뭐 빌려줘, 뭐 해줘, 뭐 보여줘, 숙제 좀 도와줘 하면 거절을 못했어.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괜히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괜히 뒤에서 내 욕할 것 같고 무서워서 선생님이 약간 그랬었거든. 근데 착한 사람들이요 거절하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책에 나오거든. 착한 것도 거절하는 게 능력이라고 해. 그리고 또 사람은 모든 요청과 도움에 예스 그렇다라고 도움을 줄 수는 없어. 또 그렇게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항상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스라고 하면서 도와줄 필요는 없고 소원이가 싫을 경우에는 친구들 거절도 하고 그러는 게 맞다고 봐. 자, 갑자기 또 일할 의욕이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언젠간 죽을 텐데 갑자기 이런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는 왜 허무할까 과연? 근데 인생은 원래 허무하다고 해. 그래, 사람은 언젠간 죽으니까, 언젠가는 나이 들고,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니까라고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 허무함을 근데 줄이고 싶다면 내가 사는 이유를 돈과 권력, 출세가 아닌 사람에게서 찾아라 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표를 돈이나 권력,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친해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서 찾으라라고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회사 가기 싫어라고 해서 회사에 가는 게 끔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은 회사 사람들이랑 대학생 사람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회사가 나오지만 소원이한테는 바꿔 말하면 회사가 어른들한테는 회사가 소원이한테는 학교가 될 수가 있어. 소원이 갑자기 학교 가기 싫어 하면서 학교 가기가 갑자기 끔찍하게 싫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무엇이든 재미있게 하는 일이 좀 덜 힘든 법이야. 내 일에 대해서 먼저 열정을 가져보자 하는데 이건 내 일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먼저 열정을 가져보자라고 하는데 소원이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에 먼저 열정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언젠가 일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소원이한테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학교를 가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할만하네? 재미있네? 괜찮네? 공부도 할만해? 하는 것이 느낌을 갖게 될 거야. 어느 순간부터 쉽게 느껴지고 재미가 느껴지면서 재미를 붙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미를 붙이는 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공부 조금씩 하면 소원이도 재미를 붙게 되고 학교 가는 게 재미있어질 거야. 그 다음으로는 전 이렇게 왜 잘하는 게 많을까요? 라고 해서 자기 자랑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 사람들은 모두 다 칭찬받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들에 대해. 내가 뭐 오늘 시험을 잘 봤어. 그럼 꼭 자랑하고 싶잖아. 그치? 소원이도 시험 잘 봤거나 어디서 뭘 만들었어. 그러면 자랑을 하고 싶지. 근데 너무 자기 자랑만 하면 사람들은 미워하게 돼 있어. 소원이도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보기 싫고 그렇잖아. 근데 스마트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자랑을 잘하는 방법인데 자랑하고 싶은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사소한 단점을
슬쩍 흘리는 거야. 그러면 약간의 반전으로 자기 자랑을 덧붙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원이가 발표를 원래 평소에 못하고 말을 잘 못해. 근데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 근데 처음부터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나 오늘 발표를 학교에서 했는데 너무 잘했어. 칭찬받았어. 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잘 못하면서 발표도 잘 못하는데 오늘은 학교에서 발표를 잘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라는 식으로 앞에서는 자기가 관련된 단점을 살짝 말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자랑을 덧붙이는 거야. 그러면 자기 단점도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자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 자, 그 다음은 새로운 일도 새로운 사람도 모두 두려워.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두려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시작 울렁증 극복하는 방법인데, 처음에 내가 영어를 시작한다거나, 수학을 시작한다거나, 뭘 시작을 할 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지. 친구를 처음 사귈 때도 마찬가지야. 친구한테 처음 말 걸 때, 과연 이 친구가 날 받아줄까라고 하면 두려워서 말을 못 걸게 되잖아. 그런데 성공한 CEO조차도 변화를 두려워하며 살고 시작을 처음에 다 두려워했어. 그런데 시작이 두려운 이유는 완벽하게 하고 싶은 부담감 때문이라고 해. 하지만 완벽한 시작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 누구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 누구나 실패를 하기 때문에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처음엔 실패하고 그 실패가 밑거름이 돼서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 맞지? 라고 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괴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열등감이라는 걸 알지.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 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 공부를 잘하는데 난 못해. 친구는 말을 잘하는데 난 못해. 친구는 발표를 잘하는데 난 못해. 라고 하면서 남과 꼭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느껴. 하지만 이거는 100% 지는 싸움이야. 왜냐? 비교할 때는 사람들이 비교할 때 타인의 강점과 나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 내가 있어. 친구의 발표보다 내가 발표를 못해 라고 생각을 하지. 친구는 근데 분명히 내가 그 발표를 잘하는 친구보다 잘하는 게 분명 하나쯤은 있을 건데 그 친구의 강점, 잘하는 것만 나랑 비교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는 뭘 잘해. 근데 그 친구의 강점, 잘하는 것만 나랑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100% 지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있고 강점을 키우라고 해서 단점을 음미하게 관리하고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드러내라 라고 하는데 남이랑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소원이 자기 자신만 잘하면 돼. 자신의 단점은 잊어버리고 소원이 잘하는 것 못하는 건 잊어버리고 잘하는 것을 키우도록 더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어 라고 해서 무엇인지 본인이 직접 해야 안심이 되고 마음이 풀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뭐든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의 착각인데 내가 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나 아니면 아무도 못 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누가 안 해도 돌아가게 돼 있어. 소원이가 학교에 없어도 학교는 잘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한테도 맡겨보는 게 필요해. 이건 아직 소원이가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나중에 학교를 가다 보면 조원끼리 같이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못한대. 나만 할 수 있어. 이건 나 아니면 못해. 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일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이건 약간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공감이 안 갈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내가 한때는 잘 나갔었지. 여전히 과거 속에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소원이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을 거야. 과거 생각만 하고 미래는 생각 안 하고 현재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가다. 과거보다 현재를 더 행복하게 사는 법. 아이고. 그런데 이건 소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잣대들로 현재 자신을 평가할 필요는 없어. 시야를 넓게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고 현재랑 미래를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는 지금 소원이는 아직 과거에 대한 그렇게 크게 없을 테지만 이건 나중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훗날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 책이 생각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제3장인데 이런 감정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내 감정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안, 우울함, 자존감, 솔직함, 집착, 열정, 두려움, 비판, 조급함, 소심함이라고 해서 이런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3장에서는. 맨 처음에는 화인데 화는 늘 후회만 남기는 감정이야. 조금만 참을 걸, 내일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라고 하면서 후회를 남기는 감정인데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내는 성을 말을 해. 이건 국어사전이고 제일 먼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인데 화가 나면은 일단 눈을 질끈 감고 복식호 말지 복식호 피폐를 실시한대. 그런 다음 30초 화 관리법을 실행을 하는데 30초 화 관리법은 지금 이 문제가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 문제가 내 건강보다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화를 내서 이 상황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모두 다 예스야. 지금 이 문제가 내 건강보다 중요해. 그 다음에 지금 화를 내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화를 내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노가 있다면 지금 내가 화를 내서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또는 지금 이 문제가 내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는 거야. 그 다음 한번 생각하고 화를 식힌 후에 천천히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 너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라고 해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연기하는 감정 쿨함인데 억지로 쿨한 척하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생겨. 사람들은 쿨한 척하려고 사랑을 덜 받기 싫어서 상처가 덜 받기 싫어서 자신의 마음에 반만 준다고 해. 하지만 마음에 반만 준다고 해서 상처 또한 반만 받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마음을 전부 드러내고 표현했을 때 미련도 없기 때문에 미련도 없이 훌 털어버릴 정도로 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 온종일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해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우울하다인데 우울한 건 근심스럽거나 답답하며 활기가 없는 걸 말해. 과연 말과 행동으로 우울함을 조절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하는데 감정을 가지면 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난다고 해. 얼굴에 표정을 지으면 그 감정이 내면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뇌가 사람의 뇌는 뇌가 따라할 수 없다고 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감정인지 가짜 감정인지 구별을 못한대. 내가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웃고 있어 얼굴이 웃고 있으면 뇌에서는 아 얘가 웃고 있구나라고 해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을 표정에 지으면 그 표정대로 되기 때문에 울상짓고 우울할 필요 없고 항상 웃으면은 그 감정이 내면에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고 해.
다음에 감정은 자존감인데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일까라고 하면서 늘 자신을 못나보게 하는 감정으로 낮은 자존감을 말해. 근데 나를 항상 낮게 볼 필요 없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대접받고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아껴야 해. 내가 나 자신을 아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소원이를 존중해주고 사랑을 해줄까? 내가 남을 아끼지 않으면 남도 나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아끼고 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보인다고 해. 그 다음은 솔직하다라는 감정인데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솔직함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 솔직해지기 위한 마음가짐으로는 요즘 대세가 솔직한 사람들이라고 해.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데 치명적인 비밀만 아니면 괜찮아. 솔직히 사람들이 너 싫어해 라는 이 그림처럼 솔직하단 말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정도 비밀만 이런 것만 아니면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요즘은 대세고 요즘은 더 매력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감출 필요는 없어. 그 다음 그 일 아니면 그 사람 아니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해서 집착인데 매달릴수록 이를 그르치는 감정이야. 집착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건데 집착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야. 미련에 끌려다니지 말고 포기를 했어. 이거는 포기를 했으면 그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야만 해. 그 다음으로는 열정. 아무 열정이 없는 걸 말하는데 일에 아무런 열정도 흥미도 없어요. 삶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열정인데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인데 일에 대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자신의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지는지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삶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열정은 필요해. 그 다음으로는 무언가 시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해서 아까 중간에도 2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새로운 시작과 시도를 가로막는 감정으로 두려움인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까는 얘기한 거는 시작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첫 시작이 어려웠지만 이 첫 시작을 가벼운 시도부터 해보는 거야. 두 번째 걸음은 처음에 먼저 시도를 해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시작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첫 걸음만 잘 해보면 될 거야. 난 거봐 역시 나는 뭘 하든 안 돼 라고 해서 모든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감정 좌절인데 좌절과 비판인데 왜 긍정적인 감정이 중요한가라고 했어. 우리 맨 처음에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모두 있어야 되고 부정적인 감정도 필요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긍정적인 감정은 중요를 해.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그런데 이미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였던 거고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칭찬을 해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언제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하는 감정으로 조급함인데 참을성이 없이 매우 급한 사람을 말해. 이 조급한 감정들을 경계를 해야 돼. 왜 경계를 해야 하냐라고 하면 앞만 보고 무조건 조급해서 달려만 가다 보면 사람은 금세 지치게 되어 있어. 쉴 때는 확실히 쉬고 너무 조급하게 갈 필요 없고 여유를 가지면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아. 뭐야, 내가 그러는 거 내가 봤어 라고 해서 소인배로 낙인 찍히게 하는 욱하는 감정, 소심한 모습인데 욱하는 소인배에서 대인배로 거듭나기라고 해서 욱하면서 사람들은 변명을 하게 돼. 너 왜 어제 늦게 왔어? 라고 하는데
너 왜 지각했어? 라고 하는데 욱해서 변명을 하게 돼. 근데 이미 변명을 하는 순간 너는 이미 진 거야. 소원이는. 소원이 학교를 늦게 갔는데 소원이 왜 늦었어? 아, 집에서 누가 엄마가 뭐 어쨌어요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 순간 소원이 잘못된 거야. 지각을 했을 때는 소원은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면서 여유로움을 보이는 게 좋은 거야. 그다음 마지막 장, 제4장으로 내 감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해서 내 감정을 결정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행복과 불행은 내 감정이 결정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인정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나만이 스스로의 행복 또는 불행을 만들어.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이 감정을 좌우한다라고 해서 말이 행동과 감정을 결정한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과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말을 순화시키면 감정도 순화되는 거야. 화가 났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안 좋게 말할 필요 없이 좋게 풀며 말하면 감정도 순화되기 때문에 좋게 말하는 게 좋아. 세 번째는 사람을 얻고 싶다면 감정부터 움직여라 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칭찬이야. 꾸준히 칭찬을 하고 온전히 칭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읽어놔라고 해서 칭찬을 하는데 칭찬하다 갑자기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처음 칭찬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하는 게 좋은 거야. 네 번째, 감정의 부메랑 법칙으로 준 만큼 되돌아온다라고 해서 소원을 느끼고 싶은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면 그대로 돌아올 거야. 이게 감정의 부메랑이라고 하는데 성공하려면 사람을 얻어야 해. 사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소원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게 맞는 거야. 최종 요약 결론으로는 내 감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고 모든 일에는 감정이 개입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알고 제대로 다루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서혜님이 오늘은 의상 얘기가 아니라 서혜님이 멘토로서 소원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정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가져와 봤어. 소원이가 이 책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컸을 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줬고 저번 시간에 서혜님이 그 마지막에 영상 하나를 반쪽을 안 넣은 게 있어. 항상 생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해서 영상을 넣어줬잖아.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저번에 시간이 생각보다 초과되더라고. 그래서 1시간 넘을 것 같아서 소원이가 지루할 것 같아서 잘랐고 그 뒷이야기 선생님이 이어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계속 하던 서양 복식사 메소포타미아 복식에 대해 얘기할 거고 중간에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재미있으면 한 번 더 넣도록 할게.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보도록 하자. 디자인한 제품은 항공기를 앞뒤로 마주보게 하면서 완전히 수평으로 누워가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물론 의자 개수는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체가 크고 하체는 작기 때문에 그것들을 S자 타입으로 배치를 해서 의자 개수를 줄이지 않고 사람들을 편하게 누워가게 만드니까 항공회사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저희가 여기 디자인에 대해 투자하기 전까지는 항공사들이 디자인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모든 우리나라 항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 항공사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점을 한 저희 그 클라이언트는 매년 한 1조 정도의 그 이익을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클래스 런칭된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성공한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계속 주는 그 정도인데요. 프로젝트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그리고 가장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창조적 발상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파트너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90년대에 있었던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계기는 절대 앞으로 안 옵니다. 점진적으로 기술이 좋아질 것이지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어떻게 창조적인 발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종산업 내지는 동종산업을 같이 섞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은 금융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금융 서비스는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이 최근에 금융업을 더 개선하기 위해 갖고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완전히 그 창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아직도 은행 가면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줄 서갖고 번호표 받아갖고 섰다 가는데 영국은 그런 창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거의 카페처럼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쉬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앉아있으면은 창구에 있는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 창구가 아니라 앉아있으면 은행원이 내 자리로 옵니다. 해갖고 자기 업무를 봐주고 처리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쉽게 말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영국은 상당히 금융업이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느끼는 세 번째 그 파트너십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창조적인 발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참여가 중요합니다. 파트너십은 상대방을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요만큼 하고 너는 나의 도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요만큼의 정보를 얻었고 그거 안에서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마음 먹으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럽의 파트너십이 잘 되는 거는 초기 참여, 즉 모든 그 기획과 발상의 초기 단계부터 그 클라이언트라든지 파트너들 끌어들여갖고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좋은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참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 기업이라든지 모든 회사들이 하나같이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성장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옷을 바꿔야 되는데 옷을 못 바꿔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뒤에 보셔야 되는구나. 제가 앞을 보고 있어갖고 앞에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뒤에 있는 그 꼬마의 옷이 몸이 성인이 됐는데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톨 포인트라고 부르는 이 성장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톨 포인트를 넘게 해갖고 첫 번째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당연히 최고입니다. 2000시간 넘게 일하는 그런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는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 순위들은 계속 바뀝니다. 뭐 2등 했다가 7등 했다가 뭐 3등 했다가 8등 했다가 한데 1, 2, 3등 안에 특히 1, 2등 안에 꾸준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를 세 나라를 꼽으면은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입니다. 우리가 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경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았다고 이제 봤을 때 그러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처럼 우리가 휴가를 많이 갖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OECD에서 정말 넘버원 국가가 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니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꿔서 일하고 이게 스톨 포인트를 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다이슨이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15년 동안 그 제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했고요. 프로토타입을 5127번이나 만들었습니다. 5128번째 성공은 물론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많은 실패를 겪었었고요. 이 성공은 바로 그 청소기 하나로 1조 넘는 그런 매출을 이루게 나가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했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 발상을 통해 갖고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잘 이해되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이제 7시 일어나던 분이 6시 55분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못 일어납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내가 한 6시 일어나야지 이러면은 대부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주무실 때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내가 6시 일어나는 거랑 6시 55분에 일어나는 거랑 7시 일어나던 사람이 느끼는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다이슨 같은 경우는 성공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이 친구는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무조건 세계 최고를 만들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5%의 변화와 5%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30%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갖고 그 대신 이 변화의 추구는 바로 여러분들의 스탠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임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경제 시기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뭐 IMF 한 번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보다도 훨씬 더 우리한테 더 많은 기여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디자인에서 느꼈었던 창의적 발상, 창조적 발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서 조금이나마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